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축구 몇 경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쳔 라차부리와 나고야의 경기입니다. 라차부리 FC는 2연패, 나고야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상 라차부리의 전력 열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승점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죠. 특히 두 경기를 통해 비춰진 전후반의 에너지 레벨이 다른 점은 라차부리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은 수비적 운영으로 잘 버티다가 후반에 들어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면서 후반전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점 이후 역습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빠른 발을 가진 측면 조합을 활용해 공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일선 자원은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파와 결정력에서 매우 뒤진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도 나고야를 상대로 득점을 해낼 수 있으리란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나고야가 리그에서도 철벽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죠. 나고야는 조 1위에 랭크되어 있죠.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2차전에서 포항에게 3대0으로 승리를 따냈죠. 이번 조 예선에서 포항이 유일한 나고야의 상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포항을 3대0으로 꺾었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공식 경기 7경기에서 실점을 한 점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수비는 역시 나고야를 대표하는 수식어죠. 미드필드 진에서부터 1차 압박을 적절하게 성공시키고 있으며 센터백의 조합이 물 셀 틈 없는 수비를 견고히 다지고 있죠. 그리고 포항전에서 3골을 넣으며 흐름마저도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퇴장 변수가 있었지만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로 득점을 해내고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멀티 실점을 해내며 앞선 2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정감 있는 수비진에 이어 공격마저 개선점을 찾아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죠. 특히 후반에 라인이 무너지는 라차부리를 나고야 공격진이 충분히 공략해 득점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하 2점차 이상의 경기를 나고야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고야 마이너스 1.0 핸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K리그 김천 상무와 충남 아산의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 페이스가 최근 매우 좋죠.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이 3경기 동안에 모두 멀티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서울 이랜드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이며 주로 포백 위주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매우 단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도 공격이지만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줄어들면서 성적 또한 상승하고 있는 편이죠. 특히 주 득점원인 박동진이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출해주고 있으며 이선 자원들의 적극적인 압박 능력 또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으로 봐 이번 충남 아산과 전력차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홈에서 김천 상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충남 아산은 현재 리그 9위에 랭크되어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2대0으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주로 3백 위주 포메이션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다소 얇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꾸준한 실점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공격력 또한 주 득점 자원인 김찬과 알렉산드로 골 결정력이 다소 기복이 있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측면 공격 자원들의 돌파 능력 또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 점 또한 현재 충남 아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천 상무를 상대로 전력차가 느껴지기 때문에 신중한 운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 김천 상무 득점력이 최근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충남 아산으로서는 이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김천 상무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쳔 치앙라이와 템피로버 경기입니다. 치앙라이가 이전 라운드에서 전북에게 1대2로 패했죠. 전북이 일방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의외로 치앙라이가 잘 버티면서 상대를 압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해내면서 이번 경기에서 치앙라이가
매우 자신감을 가진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두 명의 센터백이 후방 중심축을 담당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백마저도 도움 수비를 협작함으로써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그대로 묻어나오면서 실점을 억제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템피 로버가 치앙라이의 수비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공격 면에서도 직전 전북과 대결에서 봤을 때 슈팅수가 11대 10으로 대등한 흐름을 보여줬죠. 특히 이선의 공격진과 측면 조합의 공격 가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고 상대 수비 조직을 흐트러뜨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한두 점은 가볍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템파인스 로버스는 이전 간바에게 0대2로 패했죠. 아무래도 2000년 3월 이후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그에서는 매우 득점력이 우수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이번 대회 조 최하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이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라운드 역시 전력과 분위기 싸움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겠죠. 따라서 치앙라이를 상대로 신중한 경기를 운영하면서 대량 실점을 내주지 않고 한두 점 차이를 내면서 경기를 치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전 간바에게 2대 0으로 완패했지만 치앙라이와는 또 다른 일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국리그에서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보여줬던 주포 코피토비치의 활약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스쿼드 뎁스가 두텁지 않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한 점 정도는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전 전북과의 일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치앙라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2.5점 기준점 오버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유로 2020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의 경기입니다. 우선적으로 크로아티아 주전 수비수 데얀 로브렌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에서 1차전에 잉글랜드에 0대1로 패하고 2차전에서 체코와 1대1 무승부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3차전에서 스코틀랜드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로 부진하던 크로아티아였지만 직전 스코틀랜드전 승리로 우승에서 벗어나면서 흐름을 바꾸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수비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스페인전을 앞두고 매우 우려가 되고 있죠. 원정팀 스페인은 3경기에서 1승 2무 6득점 1실점으로 2조 2위로 16강전에 진출했죠. 스웨덴과 0대0 무승부, 폴란드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공격력에서 매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었지만 3차전에서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공격수들 골 감각이 터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은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로 스페인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스페인은 예선 1차전에서 득점력이 내내 아쉬웠지만 수비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두 번의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렀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4경기 실점하면서 수비가 안정적이고 단단하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다시 공격력을 회복한 스페인이 안정감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스페인의 승과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언더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프랑스가 3경기에서 1승 2무 4득점 3실점으로 F조 1위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은 독일에게 1대0 승리를 기록했고 2차전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변이 나왔죠. 그리고 3차전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도 호나우두에게 페널티킥으로 2실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후반 막바지에는 거의 양팀 다 공격할 의지가 없이 시간을 소모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하지만 경기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림 벤제마 선수가 2골, 앙투안 그리즈만이 1골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음바페가 아직 득점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모습이죠. 그리고 수비수 리카디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맞서는 스위스는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4득점 5실점으로 A조 3위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에서 웨일즈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2차전에서 이태리에게 0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하는 듯 했으나 3차전에서 터키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했죠. 터키를 상대로 이태리전에서 침묵하던 공격력이 살아난 것은 다소 고무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를 상대로도 그 공격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최근 상대 전적으로만 봐서는 6경기에서 2승 3무로 프랑스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으로 봐서도 프랑스 전력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경기 내용 면에서도 알찬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가 스위스를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